자, 여러분도 혹시 도박 좋아하시나요? 주식하는 분들 보면은 주식도 하고 도박류의 것들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로또처럼 약간은 좀 그냥 좀 희망을 가지고 한 번씩 매주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도박도 있을 거고, 스포츠 토토처럼 좀 되게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도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도박 얘기를 꺼낸 거는, 이 주식이란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박하고 많이 닮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닮은 구석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제 제 영상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주식은 도박이다, 아니면 주식하고 도박하고 닮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뭐 도박하고 이렇게 연관 짓지 않아도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는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하는 분들이 주식을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돈 벌려고 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니까 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박묵시록 카이지 뭐 이런 만화, 뭐 옛날에 저도 재밌게 봤는데, 뭐 그런 정도의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을 놓고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나 이 돈 잃어도 상관없어 라는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하면서 도박을 해요. 도박을 이제 계속 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잃거나 따거나 상관없이 계속 한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돈을 잃는 결과를 낳거나 따는 결과를 낳는다.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돈을 잃겠지만, 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과감하게 베팅을 했을 때 돈을 번다, 이런 논리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딱 이 논리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주식 좋아 보여. 근데 좀 주가가 좀 싼 거 같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놓고 한 시간이 지나면은 오르거나 내리겠지.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런 상황이, 모든 정황이 오르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한번 베팅해 볼 만해. 잃어도 상관없는 돈으로 걸어보자 해서 이렇게 딱 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오르면은 나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에이 안 됐네 하고서 얘는 이제 뭐 나가리다, 그러면 다른 뭔가 또 오를 만한 그런 베팅할 게 없나? 라는 생각에 이거는 이제 손절하고 다른 쪽에 베팅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도박꾼의 자세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 뭐 다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잘못된 확률이 솔직히 높죠. 이렇게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재미와 낮은 확률을 통한 대박을 꿈꾸게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답은 뻔하죠.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식을 해서 2배, 3배, 10배, 100배 이렇게 버는 거를 목표로 해야지 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돈을 잃기 쉽고요. 주식을 해서 돈을 실제로 그렇게 막 100배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100배를 벌 생각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매 순간에 하는 거고, 그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는 좀 확률이 높은 쪽으로의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인데, 주식과 도박이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뭐냐면, 도박은 내가 이제 돈을 걸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잃거나 따는 그 결과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혹은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내가 이기거나 지는 게 그냥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은 걸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일주일 뒤에 끝나느냐, 뭐 10분 뒤에 끝나느냐 이런 차이지, 이 게임이 끝나면은 내가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주식은 이제 도박하고 다르게 내가 돈을 걸었을 때 이기냐 지냐를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길지, 얼마나 질지도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요. 물론 이제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돈을 벌고 끝내야지라고 해서 오늘 딱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만약에 존버를 하면 이게 나중에 더 올라가서 나중에 반등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내고도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물론 이 말은 내가 그 순간에 팔지 않는 선택을 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박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 내가 이 게임을 끝낸다 혹은 끝내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끝내진다라는 차이는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주식을 하면서 마치 누군가에게 그 결과가 끝내지는 것처럼 도박처럼 주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예를 들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시아나 항공이 그런 인수합병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막 갑자기 수급주의 면모를 떴었죠. 이게 뭐 작년부터 해서 몇 차례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딱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와중에 적당한 가격대가 와서 그래 아직 인수합병 얘기가 소설소설 나오고 있는 때니까 한번 여기다가 내 미래를 베팅해보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인수합병이 어그러지면서 잘못돼가지고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0%가 순식간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 도박은 실패했네. 에이 마이너스 50%의 손절 혹은 그 전에 손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 20%의 손절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도박하고 정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50%까지 가는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수원에서 내 가수원을 관리하는 것 같은 뭔가 좀 병충해가 들고 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관리를 해서 이 가수원에서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경영을 하는 관점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타기도 이 관리 중에 하나긴 해요. 1,0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 50%가 돼서 또 1,000만원어치를 사면 근데 이제 평가 손실을 마이너스 25%까지 낮출 수가 있죠. 실제로는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낮춰놓고서 한 20% 정도만 반등하는 거를 기다려보지라는 것도 하나의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물타기가 아니라 중간에 내려가는 와중에서 좀 일부 손절을 하고 또 내려가는 와중에 또 일부 손절을 하고 뭐 저점까지 간 것 같을 때 그 손절했던 부분을 다시 매수하면서 여기에 일부 자금을 추가로 매수를 하는 식으로 내 평단을 더 드라마틱하게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내외, 마이너스 5%까지도 평단을 맞춰가면서 내 비중과 평단, 내가 산 금액을 그리고 손실률을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손절, 매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절, 매수 이런 식으로 잘게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도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관리는 도박적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 과수원을 관리를 해서 병충해가 들은 이 사과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갈 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에 병충해가 들면은 가지들을 하나씩 쳐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닦고서 뭐 병충해 든 것들을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하고 뭐 농약을 치고 막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지를 칠 때도 한 번에 다 눈에 띄는 거 다 한 번에 싹 잘라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요만큼 하고 오늘 요만큼 하고 오늘 요만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병충해가 든 나무를 그냥 통째로 뽑아내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유리하냐는 자기 성향과 뭐 그때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몇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내 마인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어야 될 거예요. 가수원에 병충해가 막 들었어요. 주식이 막 잘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떨어지고 있을 때 통으로 손절하고 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좋은 가격에 다시 사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관리는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산 거에서 마이너스 10% 20%를 통으로 막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되게 흔들리고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해서 처음에 1,000만 원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면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해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넣고 무리하게 될 가능성도 높죠. 본인은 못 느꼈지만 자기의 마인드가 되게 흔들리고 있는 방향으로 주식을 관리하는 거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도박적 심리에서 온 경우도 되게 많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란 거를 관리를 해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도박적 관점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주식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공감할 텐데 어떤 주식을 사서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어요.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괴롭혔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제 이슈가 터지고 뉴스가 생기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만 가면 나 본전이야. 근데 얘가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거죠.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20 몇 프로가 되고 30% 가까이 막 돼요. 근데 26%쯤에 상한가를 못 가고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상한가 간 다음에 야, 그때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거죠. 아, 이거 이제 수익 내고 팔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기다렸으니까 수익 내고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꺾인다던가. 굳이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고 있던 상황에서 못 팔아서 손실까지 가가지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것도 다 못 팔았다는 얘기는 내가 타이밍을 몰라서, 주식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욕심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 내 욕심을 채울 정도까지 관리가 원활하게 되는 거는 뭐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는 운이 덧붙여져서 생기는 일이고, 대부분 내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욕심을 덜어내야 돼요. 사과나무를 여러 개를 심었는데 병충해가 막 든 거예요. 그럼 그 병충해 같은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데, 얘네 사과나무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병충해가 들어서 아, 이거를 못 잘라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방치를 하면 그 병충해 든 부분이 계속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딱 주식도 비슷한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이 사고 팔고 비중과 평단을 관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욕심을 관리하세요, 비중과 평단을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사과밭을 관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은 다 이해하지만 내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잘하는 사람 옆에서 좀 견습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재테크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좋은 스승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견습 생활들을 몇 년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한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라는 또 다른 유튜브에서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저도 나름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답변을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이라는 곳에서 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 님이 하는 그 실전 매매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고, 그 유튜브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또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면서 실제로 직접 매매를 같이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거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유튜브 상에서 저희 말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실전 매매를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노하우가 아니라, 도박이 아닌, 그리고 욕심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이 어떻게 세련된 방식으로 노하우로 현실에서 펼쳐지는가를 좀 보면서 배우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 뭔가 잘못됐을 때 관리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 잃어도 되는 돈이니까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안 올라도 돈을 크게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베팅을 할 수 있고요.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할 수 있어서 수익도 얼마든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주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로 따지면 수비가 돼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변화를 좀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주식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 벌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다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는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비하는 방법이라는 것. 과수원이 잘못됐을 때 관리하는 방법, 주가가 떨어질 때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반드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 가수원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한 거고,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곱씹어보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